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인신매매를 줄일 수 있을까? 입니다. 지난 9월 미 신용평가기관인 알키팩스가 해킹당하면서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비단 알키팩스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빈번하게 있어 왔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정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우리는 넘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까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예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신원인증.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첫 응용 사례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흔히들 블록체인을 생각하면 새로운 금융기술이나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본질은 장부의 기록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서로가 주고받은 BTC 기록을 담은 장부가 블록체인이죠.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는 단순 금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신원 인증 분야인데요. 에스토니아의 의료정보 사례와 같이 개인의 과거 수술 경험이나 혈액형 등의 의료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기록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식별번호를 받아 의료정보, 금융기록, 범죄기록, 가족관계 등 정보가 연결된다면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출생신고를 하며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러다 전 세계 1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비용, 인프라의 부재, 정보기관의 신뢰 등의 다양한 문제로 개인 식별번호, 법적 신원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부재의 문제. 등록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납치되어 착취당해도 정보기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신매매 조직의 타겟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범죄 조직들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만든 다음 국경 너머로 이송하고, 이렇게 납치된 사람들은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노예로 착취당하고, 심하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팔려가기도 합니다. 8살에 납치되어 인도 사창가에 팔린 미나의 경우 10수년간을 성노예로 고통받으며 살다가 결국 탈출했지만 그 기간에 낳은 2아이를 되찾아오려고 해도 출생 기록이나 증빙이 될 만한 서류가 없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를 납치한 그 조직은 아이들을 장기 밀매하는 조직에 팔아버리려고 했었죠. 16살의 어린 나이에 터키의 사창가로 팔려간 나타샤의 경우 20살로 위조된 신분증 때문에 오히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되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약 70%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성과 아이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도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리비아에서는 $1200에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예를 구입한다는 현대판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몰도바는 삶과 꿈을 찾아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미끼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듯 신분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2억 3천만 명의 5세 미만 유아들은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6년 1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원 증빙을 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새천년 개발 목표의 후속 의제로서 전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말합니다. 신분에 대한 증식과 기록은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생체 인식과 분산 원장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이 필요한 기반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점점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에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IA는 UN 산하기관들과 민간기업, 학술기관, 정보 및 비정보 기관들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파일럿 활동인 블록체인 for Humanity를 시작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단만 갖춰져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고 빼앗아버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올바른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면 납치한 사람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추후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추적과 예방뿐 아니라 구조된 원래의 가족품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더 나아가 범국가적인 신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갖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죄 조직을 추적하거나 납치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부모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인지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아 납치는 다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원 인증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기록된 신원 인증의 경우 첫 번째, 비밀번호나 신분증처럼 타인이 갈취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홍채, 지문, 음성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신원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가 범국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간단하게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좀 전에 언급한 16살 나타샤의 경우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현지 경찰은 나타샤가 성인으로 자발적 범죄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납치당한 피해자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지 NGO 단체나 구호단체가 구호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만약에 나타샤의 출생 기록이 세계 어디서든 조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나타샤의 홍채나 지문을 통해서 정말 나타샤의 기록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WIN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보고 방안들을 연구 중입니다.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도바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솔루션들이 앞으로 나타샤와 같은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관심은 지난 1년간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